네, 월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온도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9% 오르면서 오늘 동시 호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폭이 좀 깊습니다. 1% 이상 떨어지면서 679포인트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감 중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고 종가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은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숫자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한 5포인트 정도 상승한 2132포인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하루 종일 좀 플러스 꺼내서 이제 노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그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이오, 화장품 관련주들의 하락이 컸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나오나요? 네,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세에 영향받으면서 677에서 678선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연휴를 끝내고 시작된 시장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코스닥은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700선 돌파를 이끌었던 주력들이 오늘 큰 폭의 차익이 실현되면서 약세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코스피 먼저 대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코스피 시장은 뭐 약하게나마 한 5포인트 정도 상승한 2132포인트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좀 강했던 업종, 대표적으로 은행 업종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업종으로 매기가 그나마 좀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행 업종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의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은행 업종 전체적으로 훈풍을 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약세장 속에서도 그나마 견조했던 보험 업종 역시 은행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일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내에서 최근에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그나마 이제 강세를 띠는 업종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은행, 보험 대표적으로 배당 횟수가 낮은 업종입니다. 이러한 업종, 뭐 최근에 뭐 자산주라든지 내지는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다소 이제 보수적인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업종으로 그나마 매기가 집중이 되는 모습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업종이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장이 아닌가라고 전체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은행 업종 중에 금일 기업은행의 상승폭이 좀 도드라졌는데요. 950원 상승한 6.42% 상승을 하면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배당에 대한 부분, 작년 7월, 8월, 9월이었죠. 기업은행의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제기가 되면서 기업은행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러한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기업은행의 반등, 또한 은행 업종의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어떤 종목들 손꼽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방 쪽에 대부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게임주와 함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대부분 또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정리를 드려보면요. 메가스터디와 함께 메가스터디 교육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분할 후에 오늘 변경 상장된 첫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두 종목 간의 주가의 온도차는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었죠. 이 러닝 등과 같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기존의 캐시카우의 역할을 이제 가져가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제시가 되면서 하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전반적으로 메가스터디의 어떤 거래 재개와 함께
교육주들의 상승세가 다소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웅진싱크빅의 상승세가 가장 돋보였습니다. 7.9%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웅진싱크빅의 경우에는 신사업인 웅진부클럽의 성장이 가속화되어 있어서 이 가입자 수 증가가 실제 눈으로 좀 확인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의 기대감들과 그간의 좀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들을 잠식시켜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락한 종목수가 상당 부분 많은 상황인데요. 시총 상위단에서는 이오테크닉스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7.6% 하락세, 장중의 낙폭을 축소시키지 못하고 결국 저가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의 실적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진한 실적이 1분기까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사들의 지금 전망치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대만을 비롯한 이 반도체 후공정 업계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캐파 투자 증가세가 좀 둔화됐기 때문에 역시 실적에 있어서도 올해 조금 하향 조정 등이 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8.7% 하락과 함께 10만 원 선이 이제는 좀 아슬해진 모습이고요. 오늘 또 상당수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셀바이오텍이 오늘장 실적에 좀 아쉬움으로 인해서 6% 정도의 하락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이 32억 원으로 발표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컨센서스에는 다소 좀 못 미쳤다라는 평가들로 인해서 오늘장 6%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크게 흔들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죠. 오늘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증시는 오늘까지 좀 휴장입니다. 어떤 흐름 나타냈는지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 확인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일본은 골든위크로 휴장이었던 가운데 중국 증시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 약보합권의 장 출발한 이후에 약세로 전환됐었지만 주요 지표 발표와 함께 증시의 상승 기조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위 종합주가지수는 0.57% 상승한 4,467.3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증시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4월 30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수도권 통합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하락 위험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한 것이 증시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HSBC에서 발표한 중국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기대감은 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둔화될 경우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다시금 4,453 위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 증시에 대한 경기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 단기적으로 가열 국면에 진입했던 만큼 4,400과 4,500의 박스권의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상해종합지수 0.59%대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 확인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각각 나눠서 확인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코스피 수급 특징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1,300억 이상 매수를 기록한 반면에 오늘 기관의 매도가 거셌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는지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예, 금일 코스피 시장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은 1,350억 정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금일도 팔았습니다. 1,170억 정도 순매도를 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다소 이제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는 소폭이나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연기금 쪽에서 배당주 관련된 펀딩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반영이 아닌가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다소 좀 침체가 돼 있었죠. 소폭이나마 순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프로그램은 장에 큰 영향을 준 그러한 하루는 아니었다라고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상세하게 보게 되면요. 금일 일단 은행이나 보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300억을 사는 와중에 제조업이나 전기전자, 화학, 운송장비, 유통업 쪽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팔았지만 그 중에서도 산 업종은 있었습니다. 금융업이나 보험, 은행,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이제 금일 은행이나 보험 업종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런 은행이나 보험업종의 강한 부분들을 이런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해줬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동차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저점에서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일 역시 기아차를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제철이라든지 LG생활건강, 신한지주, 포스코 순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포스코와 삼성생명,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금융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거센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일 기업은행이 좀 강하게 은행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또 시장이 최근에 연기금에서도 사실은 배당주 펀딩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배당 매력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중첩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 업종을 이끌 수 있는 리딩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충분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기업은행도 금일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12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줬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다소 조정권에 있다 보니까 베타 개수가 낮은 종목 위주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전형적인 이제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소간의 부침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동반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 특징주 코스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원달러 환율 지난주 후반에는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늘도 0.6% 오르면서 1,079원대에서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 반등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9.2원 정도 상승이 나온 것으로 종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 2분기 그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경제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저희가 이제 근로자의 날에 저희가 이제 그 휴장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외국에서도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거의 100틱으로 치면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시면은 1%에 육박하는 모습인데 그 정도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제 아직도 이제 변동성이 많다라는 거죠. 경제 지표가 만약 좋을 때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금리 인상이 늦어질 것이다. 그래서 달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 경제 지표가 나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좋으면은 금리 인상이 반대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어제 그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이 지표 개선으로 미국 달러화가 이제 추가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장 들어가서 경제 지표가 개선이 나오면서 조금 이런 낙폭이 좀 축소가 됐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종치가 95.9 정도 수준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2분기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선물 가격 기준으로 지금 반영을 하게 된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은 지금 두 거래일이죠. 두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900선 밑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주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좀 비우호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내일 아닌 내일은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다음 거래일에서는 서로 반대 흐름이 나와서 원달러 환율 하락 그리고 원엔 환율 좀 상승 쪽으로 다음 거래일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환율 동향 오늘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움직임 오늘 좀 연출이 됐습니다. 기관이 452억 매도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는지 허은정 연구원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수급만 놓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 기관들 모두 다 매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았었던 최대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축소시키면서 일단 매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오늘장 IT 부품 쪽에 매수 흐름을 보였고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업종에 좀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화학주 쪽에 매수에 대한 흐름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도에 대한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상세한 종목의 흐름을 좀 알려드려보면 오늘 외국인과 함께 기관들의 매수 1위 종목이 일치합니다. 바로 산성 LNS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또 어떤 공장 인수 등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유리하게 전개가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밖에 외국인들은 오늘 아스트와 함께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아미코젠 등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아미코젠, 시젠 등과 같이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의 일부 종목을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은 CKH와 함께 다우데이터 그리고 코스온, 코롱생명과학, 이녹스 등으로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도 종목들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생각보다는 매도에 대한 집중에 대한 강도는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의 집중 강도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장 다음 카카오에 98억 원 정도의 매도를 좀 보였고요. 이와 함께 컴투스, 젠백스, 원익 IPS 등으로 매도 흐름을 좀 보였는데 ACT라든지 코스온과 같은 일부 화장품, 원재료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도 다소 좀 매도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바이로메드와 함께 웹젠이라든지 그리고 게임빌 등과 같은 게임주 쪽에 상당 부분 매도 상위에 현재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동반해서의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상의 좀 불리한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실적 부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 오늘 상당 부분 집중됐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3시 15분 지났습니다. 선물시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근주입니다. 자, 지수 선물 오늘 소폭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어떤 움직임이 전개가 됐습니까? 네, 우리 선물 시장은 일단 고점을 좀 올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상방 쪽에 기다리고 있었던 대기 매물층들을 일정 부분 소화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동성들이 장 후반부에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변동성 자체가 둔화된 상태에서 일단 상승권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 기점으로 해서 단기 저점이 좀 확인하면서 기술적인 반등권에 들어온 모습인데 외국인 투자들이 현선물 쪽에서의 지속적인 매수를 유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와 기관 투자들 쪽에서 나타나는 현선물에 대한 동반 매물출에 들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를 조금 힘을 떨어지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270권에서 기다리고 있는 매물층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이라면 일단 저점권에서의 기술적 반등권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의 전략으로서는 상단권인 전략은 272포인트의 박스 상단권과 박스 하단권인 268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가정하시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현 시점에서는 270권을 돌파하는 기술적인 반등권으로 인식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잘 쉬시도록 하고요. 미국장 마감한 이후에 수요일 아침 재차 시황 확인하시고 매매 전략 짜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제 마감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2132선. 자,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은 21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좀 해주는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이후에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던 21선을 하회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11포인트 하락세 1.6%인데요. 장중 저점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내 하락세가 또다시 이어지면서 677선까지 코스닥 시장이 물러나 있습니다. 양시장의 대조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하스닥5 양시장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위 기업은 기업은행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했지요. 1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오늘 은행주, 금융주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6% 증가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마진 안정에 따른 이익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잇따르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험주도 봐야 되겠죠. 삼성화재를 보겠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1분기 손해율이 유일하게 개선된 손보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온라인 자보 점유율 매출 비중은 더 확대될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하반기 구체화될 새로운 자본 정책에 대해서도 일단은 주목하고요. 당분간은 이 국내 사업에서의 강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갭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보죠. 오늘 일단은 기관들의 대거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저평가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오늘 갭상승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 마진의 인상과 미수금 회수용 단가 인상 등 정부의 이 규제 완화와 하반기 유가 반등 등을 바탕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이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평가가 오늘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2위 종목은 이마트를 보겠습니다.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장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분석에 상승세를 기록하는데요. 주가 저점권에서 정확하게 반등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자회사들의 적자 확대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이마트몰의 빠른 적자 축소와 김포 물류센터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분기 흑자도 가능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마트몰의 성장세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4분기 성장 속도가 매출 증가율이 16%에 이어서 1분기에는 33%로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5% 이상의 큰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기억하시죠? 코스닥 시장의 종목 같은 소형 건설주입니다. 오늘 소형 건설주들 대부분 강세가 이어지는 국면 보였는데요. 오늘 신세계건설의 움직임 주목할 만합니다. 실적 호조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강세 흐름 8% 이상의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커버리지를 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호조가 이어질 거라면서 최근에 92,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전고점 그러니까 신고가에 가깝게 다가서 있는 상태고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매출액은 92% 그리고 영업이익은 60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기업은행, 삼성화재, 한국가스공사, 이마트와 신세계건설까지 오늘 뉴스 그리고 이슈를 가진 종목들을 다뤄봤는데요. 코스피 특징주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종목 가운데 박우신 차장님께서 좀 더 상세 설명을 해주실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일단 아무래도 금일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은행업종 이제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은행업종이 강세를 이끌었던 종목이라는 그러한 대표성도 있고요. 최근 시장이 다소 이제 변동성을 겪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 좀 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배당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 역시나 이제 보수적인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러한 쪽으로 지금 시장의 니즈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형주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익이 좋았습니다. 지금 1분기 순이익이 3,70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3.2% 증가한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컨센서스보다도 사실은 10% 이상 높게 이익이 잡혔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에 대한 그러한 시장의 니즈를 충족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7, 8, 9월에
한 차례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배당에 대한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들이 지속적으로 달리면서 주가가 18,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잠잠했었죠.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러한 부분들 시장이 다시 한번 배당에 대한 매력을 찾고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실적이나 배당 매력에 따라서 기관의 120만 주 이상의 대폭 순매수가 금일 들어왔다는 점도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15,750원 정도로 일단 종가가 마감을 했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작년 7, 8, 9월이었죠. 배당 매력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을 때 18,35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일단 목표가로 18,000원까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직전에 올해 3월 달에 고점 부근입니다. 14,000원 초반권을 손절가로 선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금융주들이 동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보험은행주들이 모두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흐름도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관련주들도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일단은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오늘 보여주는 산성 LNS를 먼저 보시죠. 자, 오늘 10%의 종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 인수를 통한 추가 성장 기대감에 강세 전환하면서 오늘 장중의 변동폭이 10% 이상으로 확대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요. 4월 30일 장 마감 이후에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약 3,000평 규모의 공장을 일단은 인수하기로 했다는 공시에 따라서 오늘 좀 강세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세 보였던 종목들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강세로 전환한 종목들 역시도 눈에 띕니다. 시세를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스닥 4위 종목은 오늘 KT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TH T커머스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오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가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T커머스 부분의 성장 잠재력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 성장했고요. 디지털 유료 방송 채널 확장으로 인해서 취급고가 132% 성장할 것이라 부분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따라서 연간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32%, 영업이익은 59%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저점권에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종목은 PS텍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악재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 제한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4월 중순이죠. 일단은 6개월간의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종목의 시총 대비했을 때 현금 보유 능력 그리고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실적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잇따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의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3일 연속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은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6,000원대 터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진정한 승자는 이런 종목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옥션을 보겠습니다. 서울옥션의 주가 상승세 지속되는 움직임이죠. 1분기 실적을 이미 확인한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술 경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해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따르고 있고요. 홍콩이나 이 중국 쪽의 법인에 대한 움직임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위 기업은 지스마트 글로벌입니다. 당당하게 상한가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가 뭐길래 자 이제는 이 매출에 대한 확대를 기대감에서 1분기 실적으로 이연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외국계 창구를 통한 대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식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1분기 실적 그만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스닥 5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특징주 탑5 코스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도 저희가 많이 살펴봤는데요. G스마트 글로벌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서울옥션, PS텍 같은 종목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허은정 연구원께서 오늘 코스닥 특징주 어떤 것으로 꼽아오셨나요? 네, 저는 서울옥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우리 눈으로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60%대의 성장을 좀 보였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570%나 증가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시연을 했죠. 무엇보다도 서울옥션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과거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굳건한 상승 추세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호실적을 기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1분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연간 실적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탕에는 사실 기존에 우리가 미술품에 대한 경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류층이라든지 일부 계층에서만 이루어지는 좀 전유물로서 우리가 인식을 했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경매 등의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로 500만 원 그 이하급에서의 지금 경매 규모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이런 경매 시장이 일반인들에게 문을 열어가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단순하게 일부 계층에 해당됐었던 시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이제 미술품에서만 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에는 숙박권이라든지 웨딩 촬영권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카테고리 자체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모습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또 주목하고 있는 홍콩 경매 등이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5월 9일부터는 세계 최대의 현대 미술제인 그 베니스 비엔날레가 시작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미술품의 경매 시장은 절정을 달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예상되고 있는 EPS 대비해서 PER 자체가 34배 수준이기 때문에 연초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다소 희석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폭이 굉장히 크고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올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주가 자체가 다소 좀 높아진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해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옥션의 특징주 세부 설명까지 허은정 연구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특징주도 이제 정리를 해봤고 남은 시간은 이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더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끝이 나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30분봉 다이버전스에 대한 기술적인 신호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사실 오늘의 반등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반등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적인 단순한 반등으로 그칠 것이냐, 어느 정도 박스권 회귀에 어느 정도의 큰 폭의 반등으로 나올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금일의 반등 폭이 사실은 굉장히 얕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수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수가 굉장히 강했을 때 2,000억, 3,000억 이 정도 사주지 않는 한은 지수가 강하게 되돌림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측면을 좀 반증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좀 장을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장 자체는 이제 내일 쉬는 날을 지나고 다시 한번 좀 중요한 타이밍이 오지 않나. 일단 기존에 말씀드렸던 2,125포인트 이 부분이 종가 기준 훼손이 된다면 다시 한번 밑에 부분 2,09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만약에 다시 한번 지지가 발생을 하고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고점과 2,125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장이 한 달 정도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수에 따른 변동이 굉장히 개별 종목들 변동이 굉장히 심한 장입니다. 이런 장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베타 개수가 낮은 종목들이 금일도 굉장히 강한 은행업종이나 보험업종, 배당주나 뭐 아니면 자산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쪽으로 좀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수익률 제고를 하신다면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기간 조정, 코스닥의 하락 조정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에 완연하게 들어갔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에서의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됐었던 것으로 우리 눈으로 좀 확인을 했죠. 근데 아쉽게 오늘장에서는 21선을 결국 음봉으로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하방을 좀 두드리게 되면 금이 가거나 깨질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렇게 좀 금이 가고 깨진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자체가 거의 9분응선을 넘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다시피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기업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확률이 대형주에 비해서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장에서도 역시 실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주가에 좀 상이한 흐름들을 아마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좀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당분간 특히나 많이 올랐었던 혹은 고퍼주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염두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 마감 중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 내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종가 기준으로 어떤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함께 하도록 하죠. 자,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YG원이 3.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TK케미칼이 2.2% 수익률, 뒤집이 금융지주가 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하우란과 데코애니는 오늘 하락했는데요. 차이나하우란은 1.2% 손실, 데코애니가 6.3%대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현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SK증권 본사영업부 포트폴리오 인데요. NC소프트가 1.9%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방송됐던 각 프로그램별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코스피 3000을 위한 한국경제TV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종가 맞추기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맞추신 분들 과연 있을까요?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가 맞추기 당첨자. 오늘은 당첨자가 없네요. 종가는 2132.23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차상이 있네요. 스마트폰 뒷자리 0081님이 당첨이 되셨고요. 응모지수는 2132.22포인트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정말 아깝네요. 소수점 0.01포인트 차인데요. 최신식 안마기를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속되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인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증권주 등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와우넷 이효금 파트너입니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네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종목별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코스닥의 단기 가격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연결해서 마감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해 있는 구간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시장은 이제 오늘 5월 첫날 외국인 매수세가 거래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주로 매수하는 업종이나 종목이 그동안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자동차나 은행, 조선업종 이런 업종으로 한정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투자 심리 면에서 본다면은 안정적이보다는 이제 그동안 상승했던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정 불안감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동성 장세 성격상 이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나타나는 수급 불안감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런 수급상의 불안감이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백수호 사태와 관련해서 또 시장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과 어떤 모멘텀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더더욱 상승 종목이 더 압축이 되고 또 상승을 하더라도 단발성에 그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한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만큼 적극적인 모멘텀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면서 모멘텀이 좀 줄어들고요. 기타 그 환율이나 글로벌 시장 지표들도 역시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보시면 그 유동성이 좀 가려졌던 경기와 실적이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정 부분 주식 보유 축소나 아니면 일부 차익 실현 후에 시장의 흐름을 관망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반등을 나름대로 이끌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실적보다는 장기 소외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1분기 이후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들, 이를테면 정유나 화학, 증권업종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조정 이후 5월 중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정 이후에 어떤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모멘텀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좀 중장기적인 호흡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원명 부장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량주를 발굴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MJ스닥 신학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원래도 좋았지만 최근 시장 하락장에서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킹스탁에 오른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킹스탁 종목은 좀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곤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게 또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종목을 좀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3.7% 정도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수익률 50%대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SK증권 순환매가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순환매보다는 순환매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은행주나 아니면 보험주 이쪽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재차 증권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신용은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성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신용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급을 어떻게 파악을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내일이 5월 5일이기 때문에 휴장이고 5월 6일 그 이후부터 순환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추정을 해서 SK증권 가격 대역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종목이죠. 키스트. 네, 키스트는요 제가 굉장히 좀 애착이 좀 더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키스트를 한번 뺐다가요. 다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이 있어서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키스트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지금 한 350원, 360원 정도 6%가 종가 무렵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5일선을 계속 지키네요. 네, 이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격 대역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주가는 기대감이라는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사실 기대감이 작용한 이후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확인이 되고 확실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좀 많이 있지요. 사실 인터넷 쇼핑 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중국인들도 인터넷 직구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직구족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의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는데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화장품부터 옷까지 뭐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직접 구입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키스트가 2대 주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판다코리아닷컴입니다. 그래서 한류 마케팅을 같이 해 나가면서 이 판다코리아 이쪽에 매출이라는 것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온라인 시장 이 부분에 또 부합되게 그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그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화장품 사업을 진출한다. 그래서 생산과 패키징까지 담당할 이 관련된 업체 이쪽에 대한 지분 투자서부터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잠깐 그 차트 한번 볼까요? 제 차트를 네네. 잠깐 보면은요. 주가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잘 움직였고요.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까지 추적을 했었던 겁니다. 주가가 잘 움직였고 이 부분서부터 추세에 대한 그 매물벽을 뚫어넘기기 시작을 했고요. 조정 이후에 지금은 기염을 토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안정을 찾아야겠죠. 사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정 부분 안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키이스트가 올라와서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중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 게 사실인데요. 키이스트가 전혀 다른 방향 쪽으로 모색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그 있습니다. 부분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뭐냐면요.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그 단순한 그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의 그 업종보다는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 사업 쪽으로 네. 좀 더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방향을 그렇죠. 모색하고 있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90%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해서도 자신을 좀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 3 종목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별 3 종목에서는 한 종목이 좀 탈락이 됐습니다. 네. 제가 예측을 갖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추적을 했었는데요. 안 되는 건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럼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익절가까지 내려가면서 추적을 했었는데요. 익절가에 오늘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종목은 MK전자하고 그다음에 현대공업인데요.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치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MK전자의 반도체 업종의 그 상황이 아직까지는 뭐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황보다는 지분 가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MK전자가 올라왔을 때의 갭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 차트의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력까지는 테스트를 하겠다. 지지를 한번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면은요, 아직까지 견조하게 움직입니다. 사실 오늘 주가가 내려서 그런데요, 이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갭 상승을 하면서 갭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 30일 라인선에 접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30일 라인에서 상승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조금 좀 눌렸죠. 사실상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종목에서 하락 종목이 근 800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장에서 잘 견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대공업 말씀드릴게요. 현대공업도 지금 20일 라인에 잘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21선 라인 아래로 좀 내려와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한 이후에 무상증자분이 들어올 날짜가 있죠. 그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상장 예정일이 5월 22일입니다. 이번 달이죠. 그래서 5월 20일 그 전후로 해서 주가가 한 차례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는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공업은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소렌토든지 아니면은 뭐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요.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내장재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동차의 실내인 뭐 암레스트나 시트패드 이런 쪽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공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별 2종목
종목도 좀 확인해 볼 텐데 이 종목 가운데 제가 그때 좀 관심 있는 종목 솔루에타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그렇습니까? 이 종목 수익률 굉장히 좋아지고 있네요. 네, 솔루에타는 많이 기다렸어요. 네. 사실은 저도 그 집착하는 종목이 있지요. 사실 종목별로 집착을 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그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손이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이 이제 뭐 키스나 아니면은 이 종목에서는 솔루에타인데요. 솔루에타 요 박스권을 지금 좀 돌파를 해줘야 될 텐데. 네, 지금 그거를 보고 계시니까 제가 알고 네. 계시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은 분명히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차트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죠. 왜냐하면 솔루에타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솔루에타를 본 거는 바로 요 선이 있고요. 이 장기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다음에 생긴 게 240일이거든요. 지금은 240일 라인에서 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요 상황이 거의 완벽하게 한 두 달 조금 좀 못 미치게 지금 그 두 달이 좀 넘어가는 그 상황까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솔루에타가 별3 종목으로 못 가는 이유가 바로 12,500원을 못 뚫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12,500원을 뚫었어요. 그래서 12,650원에 가 있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는요. 수급상으로는 보면은 그 기관들의 이 파란색이 기관들의 선이거든요.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게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넓게 보면은 현재 위치가 14,000원까지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그 솔루에타 같은 경우에 15,000원을 잡고 있는데 14,000원과 15,000원 부분이면은 충분하게 목표 타켓 가격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전자파 차폐 소재는요. 사실은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이 무선기기 아니면 여러 기기에 다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적적으로 지금 추가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IT 쪽으로 시장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죠. 사실 이 순환매라는 그런 자체가 지금은 그 쉬운 종목으로 자꾸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요. IT 쪽으로는 약간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별일 종목 그대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일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하치를 사실상 뭐 하치를 빼려고 해서 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종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남겨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잘 움직입니다. 코오롱 인더의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상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코오롱 그룹의 그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그 법적 공방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것은 코오롱 그룹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코오롱 인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원재료, 즉 석유나 아니면 원유가가 하락돼 있는 상태, 즉 원재료비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코오롱 그룹, 코오롱 인더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츠는 빼내긴 했지만은요, 좀 아까운 그런 주식이지만 다음번에 제가 다시 보고 편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별 0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제로 종목에서도 아까 그 손절 라인에 다소 그 손실이 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네. 뭐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요. 이렇게 손절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손절 라인의 가격은 5% 대역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뭐 크게 그러니까 손실을 크게 만들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받쳐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삼양식품이 좀 손절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담 러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사실 지켜냈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청담 러닝 이외의 종목들은 잘 가고 있거든요. 교육주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쪽이 좀 드문데요. 사실 교육 관련돼서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웅진싱크빅이 있고 대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제 차트 이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안 되나요? 아주 짧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부분만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교 차트고요. 대교가 상승하는 것과 웅진싱크빅이 상승하고 있는 이 부분에 청담 러닝은 오히려 좀 내렸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의 위치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추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시장을 관통하는 오늘 장중 내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던 것이 코스닥의 가격 조정 그리고 코스피 기간 조정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위치에서 외국인들의 그 움직임이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4월 중순서부터 그래서 그 포트에 대한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많은 종목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편입하는 종목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었죠. 현재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인 것 같아요. 매수의 세기가 집중되고 있는 것, 즉 코스피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다 한국 시장 내부에 있는 그런 시장인데 분별되고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위치에선 코스피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장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것 그러면은 그쪽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에 분명히 유리한 종목들이 있고 잘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편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시장 조금 힘들겠지만은요.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슬로우해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종목들은 또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정리를 좀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J스탁 대표 신학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중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휴장인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